최상천의 사람나라 53강 주권자 국가포위 실사구시 대선 세월호 박근혜 게이트. 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 퇴진 운동을 정치권에 맡겨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주권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국가를 포위해가지고 실사구시를 해내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제 탄핵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 그 문제만 진상규명을 해서는 안 된다. 대선 부정, 세월호 문제까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의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치권의 야합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주권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권자 혁명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11월 12일 날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100만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집회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100만 주권자들의 박근혜 퇴진 요구 집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여가 그런 걸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거와는 다른 지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손떼라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박근혜가 물러나는 게 아니고 이선 후퇴하라. 권력에서만, 정치에서만 손을 떼고 이선 후퇴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100만 주권자 집회는 물러나라는 집회고, 박근혜 물러나라는 집회고, 이 집회는 사실은 박근혜 물러나지 마라 이 집회입니다. 사실은 정반대 집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날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좀 냉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무소불위의 박근혜가 이렇게 모든 주권자의 표적이 되고 안 물러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모습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 이걸 좀 탐구해봐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좀 대답이 나오지 않겠냐 싶습니다. 우선요, 약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그 혁명적 변화를 좀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박근혜 지지율이 폭락했죠.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10월 18일, 20일 사이에 25% 지지, 64% 반대였는데 2주 후에는 5% 지지, 89% 반대로 나타납니다.
리얼미터는 이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리얼미터에서도 한 달 사이에 28.5%에서 9.7%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은 박근혜 퇴진에 대한 퇴진 요구는 뭐 별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요 최근의 조사에 볼 것 같으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이 전 주권자의 88.5%, 거의 90%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시위가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일에는 서울에서 집중 집회를 해가지고 100만 정도 모였고 19일에는 전국 동시다발로 100만 가까이 모였습니다. 사실요, 6월 항쟁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핵심은 실사구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올바른 대답을 찾자. 이런 생각이 오늘날의 이 거대한 혁명적 변화를 불러오고 결국은 주권자 혁명이 태동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초는요, 제가 볼 때는 뭐 대부분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대선 부정 실사구시 운동이었습니다. 대선에서 부정 선거를 전리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 가지고 소수가 끝까지 이 문제를 놓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찾고 이래 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다 여기 참여한 분들이 그죠? 뭐 흔히 말하는 사회의 저명인사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소박하지만은 정직하게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사구시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실사구시를 한국 사회의 법적인 과정에서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시한을 넘기고 3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직도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 장면에 이르면 그죠?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해요. 보십시다. 선거를 통해 가지고 주권을 양도해버리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국가 권력을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주권자가. 오히려 노예가 돼요. 대법원이 법을 어기고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걸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은 반드시 대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구가 주권자의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헌법부터 모든 법률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주권자 통제가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자기의 의무를 어기고 재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법원이 재판을 기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선 부정 문제에 대선 부정을 밝히고 또 대선 부정을 통해서 왜곡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데 제1당사자인 문재인은 이걸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정말 주권자를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이 프레임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헌법에 있는 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지도자를 원하지, 이렇게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거미줄에 걸린 나방이처럼 허덕이는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세월호 실사고시 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운동도 그죠? 정말 실사고시 운동입니다. 뭡니까? 배가 침몰했는데 왜 구조를 하지 않고 방치했느냐? 그 진실을 밝히라, 이거죠, 핵심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집단 학살, 기획 학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이고, 그것도 여러 곳에서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와 국정원이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여하튼 세월호가 국정원이 관리하는 배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그 관계를 밝혀내면은 세월호 문제의 몸통이 또 가장 기본이 드러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이렇게 배가 침몰했을 때 무엇을 했는가? 특히 박근혜가 7시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걸 밝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즘 나온 얘기 뭡니까? 집무실에, 무슨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이건 그날 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하고 놀았는지 이제 그걸 밝혀야 되는데, 뭐하고 놀았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호에서도 실사구치 구시 운동의 주체가 상당히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구심은 유가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홍가해 왜 그 구조 활동할 때 구조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걸 폭로한 그 여자분 있죠. 그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런 실사구시 운동에도 불구하고 실사구시 운동을 방해하고 외면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어떻게든지 세월호 사건이 아니고 뭐로 만들려고 했어요? 여객선 사고로 만들려고 했죠. 그렇죠. 그래 마치 무슨 교통사고 한 건 났냐?
그런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상파와 종편이 가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갔죠. 그 다음 또 한 사람 꼽아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월호 같은 정말 전대미문에 있잖아. 이런 참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무슨 양심에 털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여기에 감정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아마도 박근혜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책임이 아주 큽니다. 사태 수습에만 급급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을 줘야 뭘 제대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뭐 좀 하긴 했지만은 제대로 싸우질 안 했죠. 그걸 얻기 위해 가지고. 다만 이런 세월호 실사구시 운동에 정말 제대로 참여하고 유족들과 공감하고 동행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치 얘기를 하니까 김현 의원, 정청래 의원, 박주민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사구시 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보고 이재명 지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재명 지지자 아닙니다.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문제를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떤 잘못한 행동이 나오면 그건 저는 뭐 여차없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전번 강의에서도 태극기 들고 나오자 했을 때 여지없이 비판을 했죠.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태행적 행동이라고 봤거든요. 이 세월호 문제의 본질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탁 찌르고 그 문제를 이슈로 삼은 겁니다.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을 밝혀라. 그걸 조사해라. 이걸 요구한 겁니다. 이걸 요구한 사람은 거의 이재명 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괜찮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박근혜 7시간 보다가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밝혀내지 못하면요. 세월호 문제는 제대로 못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남시에 새마을기로 꺼내려 뿌리고 세월호 기로 올리죠.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반란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기라는 그 낡아빠진 깃발을 끌어내리고 세월호 기라는 있잖아요. 그죠? 생명 존중, 진실, 실사구시 이런 것을 상징하는 세월호 길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뭐 용기도 있지만은 약간 시대를 앞서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흔히 강경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강동원, 뭐 정청래, 이재명 이런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강경 발언이 아닙니다. 뭡니까? 정상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죠. 그 헛소리가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99%가 개 짖는 소리만 하다 보니까 1%의 소리가 강경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이런 말 하지 않는 사람이 미친놈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라, 국정원 조사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정치인이 몇몇 돼요? 몇이 돼요? 그 많은 수많은 정치인 중에 고작 5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경파라고 몰아붙이죠. 왜? 극단주의로 배제하고 싶거든요. 진실을 외면하고 싶거든요. 은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안철수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과 주권자의 실사구시 운동. 독립언론들이 실사구시 운동을 상당히 잘했어요. 파파이스 경우에 대선 부정과 세월호 의혹을 막 끝없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상당히 실체적 진실에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 뉴스도 특히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게 추적을 하고 있죠. 정말 살아있는 기자 이상호, 그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타파, 한국에 성역이 되어 있는 국정원, 재벌 이런 데 대한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과정에서 또 역할을 좀 참 중요한 역할인 게 한겨레죠.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다른 언론들이 다 외면하고 있을 때 홀로 외롭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 노고도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실들 나오면 그걸 전국 주권자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퍼날랐죠. 그렇죠, 그죠? 그 어떤 SNS가 대중적 차원의 실사구시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NS가 실사구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실사구시 주권자 네트워크를 구축해냈다. 이게 오늘날 100만 시위를 가능케 한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석희와 JTBC의 특급 실사구시, 이 뭘 밝혀냈습니까? 사실은 이 나라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걸 밝혀냈죠. 사실 핵심 요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태블릿 내용을 공개해 보니까 사실은 최순실이 대통령이고 박근혜는 최순실이 손본 연설문은 읽기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이 태블릿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이게 뭡니까? 진실의 힘입니다. 이 진실의 힘은요, 정치권의 야합의 어떤 그 신호를, 그죠? 야합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한 방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박근혜가 그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헌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래 개헌하겠다, 박근혜가 개헌하겠다 그러면요, 이 당시에 여야 정당들은요, 안 그래도 개헌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몸살이 났던 사람들이죠. 전부 여기 뇌화부동 해가지고 야합을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 정국을요, 정말 똑부러진 논리로 가지고 비판한 사람인데 딱 한 사람 봤어요. 누구일까요? 박찬종입니다. 이 여야 정당이 개헌 야합을 딱 시작할 무렵에 이 그날 저녁에 이 뉴스가 터져가지고 그 태블릿 뉴스 있잖아요. 그죠? 손석희 JTBC 이 뉴스가 터져가지고 그게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안 그랬으면요, 이 길로 갔으면 지금 우리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맨날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이것 가지고 난리 다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주권자들이 분노하고 여론이 급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박근혜 반대 거부가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퇴출 항쟁이 벌어지게 되죠. 박근혜 퇴출 항쟁이 벌어지게 되죠. 1차 항쟁에서는 10월 29일 날 이제 벌어졌는데, 이날 예상하기로 한 3, 4천 명 모이겠나 생각을 했죠. 그죠? 근데 한 3만 명 모여버렸어요. 그리고 열기가 막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정치권과 언론이 상상하는 것보다 주권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뜨거웠다는 겁니다. 진실에 목말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실사구실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 주권자들과 딱 동행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노회찬, 이런 사람들입니다. (2차) 항쟁은 11월 12일 날 이제 100만이 모였죠. 이때는 이미 박근혜 하야가 주권자들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어디만 예외였습니까? 문재인과 민주당만 무슨 얘기했는지 손 떼라 집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3차 항쟁은 요 며칠 전에 있었죠. 3차 항쟁은 그저께 본격적 박근혜 퇴출 항쟁으로 이제는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사구시 운동이 JTBC의 태블릿이
태블릿 공개를 계기로 폭발하면서 박근혜 퇴출 항쟁으로 전환하고 그게 주권자 혁명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정말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냉철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건 실사구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혁명적 변화의 동력은 실사구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깨어나 있는 사람들이 또 내부 고발, 한국에 그죠? 내부 고발자는 거의 이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의 내부 고발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의 희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언론이 그 결정적 역할을 해주고 대중운동이 그걸 그 전주권자로 확산시켰고 이런 과정에서 실사구시의 주체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한국인들이 그죠? 통치 대상인 국가의 통치 대상인 국민으로부터 국가인 주인인 주권자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눈뜬 사례는 전번에 우리 얘기했죠. 성주 이 박근혜 사진 뜯어내는 그 장면 너무나 얕은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성주 사람들요, 사드 박사들이에요, 거의 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거의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 계기가 세 가지 있었는데, 세월호, 사드, 최순실 국정농단. 이 세 가지 계기를 통해 가지고 진실에 눈뜨게 됐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자칫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자면요, 실사구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자면은 이 정치적 과정을 정치권이 맡겨놓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주권자가 감시하고 압박하고 통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권자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